자, 오늘 주제가요. 생활 방역입니다. 네, 시장님 일단 이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 거는 알겠는데 네.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개인에게 변화된 건 그렇게 큰 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생활 방역으로 가면 일정한 기간이 없이 쭉 가는 거죠. 물론 가다가 또 비상사태가 터지면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반면에 우리 생활 방역은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은 하면서 방역을 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는 공공시설들, 공연장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도서관은 다 운영을 중단을 했습니다. 생활 방역으로 가면 다 이제 개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방역으로 갈 때는 시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회적 거리 때는 그걸 지침을 어기면은 제재가 따르는 좀 강제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활 방역으로 가면서 경제 활동 하되 정말 방역 지침이나 생활 수칙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네,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또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달라, 이런 방역 체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활 방역으로 가게 되면 그동안 고생 많으셨을 의료진들이 조금은 한숨을 돌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가 1차 코로나 유행이라고 갑자기 진짜 급속히 빠른 속도의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전부 한계에 다다랐고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 약간의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되면 저희가 혹시나, 물론 안 오면 제일 좋겠지만 가을에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2차 유행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정비를 지금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민들은 이 생활 방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지 표나리 리포터가 직접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생활 방역, 이것이 궁금하다. 궁금한 점이 많은 대구 시민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가 직접 가서 들어보고 왔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 시민들은 이를 얼마나 인지하고 계실까요? 마스크를 안 낀 분도 계시네요. 거리에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요. 안녕하세요, 언니아버님. 생활 방역 수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수치는 난 아직 잘 몰라. 근성으로 봐갖고 문자는 들어도 여사를 보니까 돌아서만 까먹본다. 뭐 손 씻고 마스크 하고 밀폐된 공간에는 안 가는 게 좋고 뭐 그 정도. 아니요, 잘 몰라요. 그게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사실. 네. 잘 모르겠네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5. 아직은 이르지 않나. 아직은 좀 더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아직까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도 있고 또 국내에서 나오는 사례들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학교 가는 것도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하고. 어느 중간에서 지금 돌고 있다고. 다 안 잡힌 상태에서, 다 잡히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누가 코로나를 갖고 다니는지 모른다 하잖아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랑 그 생활 속 거리두기랑 모르겠어요. 차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잠잠해졌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렇게 좀 완화를 시킨 게 아닐까 싶어서요. 그 코로나 환자가 많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잘 지켜야 되는 거니까 7가지 괜찮은 것 같아요. 한 3개월 동안은 진짜 힘들었거든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잘하신 거예요. 네,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 찬성하셨던 분들도 계셨고요. 아니면 아직 이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시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 정부의 조치가 대구시 입장에서는 어떠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십니까? 불가피한 조치죠.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많이 안정화됐다는 측면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국민들이 2달씩이나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석 달째 그렇죠. 이렇게 답답하게 집에만 있고 네. 하니까 이제는 피로감이 너무 누적돼서 한계에 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제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옛날로 마치 일상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해서 모임하고 회식하고 마스크 안 쓰고 거리 두기 안 하면은 또다시 더 크고 긴 고통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대구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대구는 더 강화된 그리고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의료진 입장에서는 민복기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생활 속의 거리두기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항상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31번 확진자가 처음 2월 18일 발생하기 전에도 조용하게 있다가 갑자기 발생하니까 몇백 명씩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역시 이 무증상 감염, 특히 젊은 분들한테 무증상 감염이 숨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여름까지 잘 지나간다 하더라도 가을철이 됐을 때 이 바이러스 전파가 굉장히 잘 되는 계절이 됩니다. 그때는 건조하고 추워지면서 그럴 경우는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들과 같이 유행이 맞물리게 되면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에서도 거리두기는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의료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대구시에서 제시한 7대 기본 생활수칙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편하리 리포터가 준비해 오셨죠? 네, 맞습니다. 자, 짜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5대 생활수칙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대구시에서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7대 생활수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구에만 있는 그런 생활수칙을 3가지만 저희가 좀 가려뒀는데요. 사실 현재 지금 함께하고 계신 대구시장님과 그리고 민복기 본부장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대구 시민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활수칙은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증상이 있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19 검사 받기. 코로나19 검사 받기. 예, 예. 아, 굉장히 빨리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코로나19 검사 받기 맞습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첫 번째 생활수칙으로 꼽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정부하고 좀 다른 게 우리 1번 수칙입니다. 정부에서는 몸이 아프면은 3, 4일 집에서 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이 아프거나 증상이 있으면은 쉬지 말고 빨리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민복기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구는 대유행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증상 감염자가 곳곳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조용한 전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그분들을 검사를 받아야 시민사회로부터 이렇게 격리하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라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 젊은 사람들은 무증상으로 금방 낫지만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급격히 증세가 악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빨리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 자리를 빌어서도 시민들께서 좀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구토라든지 설사라든지 오한이라든지 근육통 같은 것이 있으면은 아이고 이거 감기려니 조금 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건소에 연락하셔서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빨리 받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검사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다음 두 번째 기본생활수칙은 우리 민복기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의사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생활수칙 무엇을 생활화하라고 하거든요.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자, 볼까요? 마스크 착용 생활화 맞습니다. 사실 마스크 생활화는 대구 시민분들이 너무나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대구가 너무나 덥잖아요. 벌써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해외에 많은 의사분들과 저희들이 서로 대화를 해보면 마스크를 잘 착용했는 지역이 훨씬 더 전파를 많이 막았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하고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많은 확진자들이 진료를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의료진과 그 확진자가 마스크를 쓴 경우에는 거진 전염이 되지 않는 게 역학조사상 우리가 밝혀졌기 때문에 마스크 쓰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또 간편하면서 우리가 꼭 지킬 수 있는 수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네. 기본적인 수칙이네요. 예, 예, 예. 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남았죠. 그렇죠. 하나 더 가르쳐 있는 거 보이죠? 하나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좋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면 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뭐 모임 장소나 회식 같은 걸 피하라 이런 거 아닐까요? 굉장히 자신만만하신데요. 볼까요? 자, 6번째 생활 수칙. 집회, 모임, 회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제하라. 자, 저희 꼼꼼하게 지켜야 될 수칙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붙여뒀습니다. 자, 바로 자제하기입니다. 자, 볼게요. 안 떨어지? 야, 꼼꼼하게 자, 붙여뒀습니다. 꼼꼼하게 지켜야 될 수칙이라. 자, 자제하기 맞습니다. 아무래도 집회나 모임, 회식 자리는 여러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모이다 보니까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나요, 시장님? 네, 맞습니다. 네. 지금 7가지 수칙 중에 정부에서는 하지 않는 것 중에 조금 전에 2번 마스크 쓰기를 우리는 생활화해야 된다. 마스크가 우리를 보호하고 또 남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그 어찌 보면 코로나 전쟁 때는 개인 비밀 병기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아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곳곳에 감염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과의 모임, 집회, 특히 2m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밀폐된 장소에서는 자제하는 게 좋고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단체 회식입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지인들끼리, 가족들끼리 그 식사하는 거는 이제 괜찮습니다. 식사 많이 하시고 착한 소비자 운동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나 단체로 하게 되면은 누가 거기서 확진자일지 모르고 또 이게 전파가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집회라든지 모임이라든지 회식은 좀 자제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당분간은 좀 자제해 주십사 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전문가분들의 말씀 듣고 나니까 좀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지역에서 더 강화된 수칙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핵심은 뭐 등교 계약도 있지만 공공시설이 줄줄이 개관한다는 겁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는 아직도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네. 들었는데요. 대구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우선 이제 정부에서는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같은 걸 다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시는 실내 체육시설은 한 일주일간 늦게 다음 주 13일부터 이제 개방합니다.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축구장, 테니스장 개방하고요. 대신 예방수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연장이나 미술관, 도서관 같은 경우는 2주간, 실내 장소는 2주간 더 연장을 해서 5월 20일부터 이제 우리가 개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코로나19에 취약합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노인정이라든지 또 복지관이라든지 이것도 2주간 정도 더 휴관을 연장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5월 말까지는 이제 휴원을 하고 6월 달부터 지금 이 개원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안정된다는 걸 전제로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민복희 본부장님, 네. 방역적인 측면에서 2주면 될까요? 아니면 또 연장해야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사실 이게 바이러스가 활동이 돼서 검체 채취해서 계속 나올 가능성은 사실 그보다 더 깁니다. 우리가 그 입원했는 경우에 긴 경우에는 뭐 60일 이상씩 입원한 경우도 있고 실제 바이러스가 좀 나오는 기간은 더 길 수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한 국가들은 어느 정도 방역이 좀 됐고 유럽의 국가들 중에서 집단 면역을 선택했다가 실패를 한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한 2주 정도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그 도시나 국가가 한꺼번에 한다면 어느 정도의 1차적인 방어를 합니다. 물론 100%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전파를 많이 막을 수는 있기 때문에 2주 간격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 2주가 지날 때쯤 전국의 추이를 보고 다시 또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타 지역보다 늦춘 데에는 우리 지역만의 특색성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완전히 평범한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 다양한 걱정들이 존재합니다. 내 손자가 지금 학교에 당장
20일부터 보내야 된단 말이지. 저학년부터. 나는 귀여워서 내 손을 보지만 맞벌이 부부들은 손잘 못 봐주잖아. 그래 이제 1, 2학년부터 먼저 집에 넘어와야 하는데 굉장히 불안해요. 코로나19로 설 곳을 잃은 예술인들에게는 더 어려운 현실입니다. 예술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경제적인 부분에서 타격을 굉장히 좀 안 그래도 좀 많이 타격을 받는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타격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향후에 복귀가 되었을 시점은 아무도 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고 그 전까지 예술 활동이 가능하게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생활 방역 후 의료 체계에 대한 궁금증도 많은데요. 증상이 있다고 느꼈을 때 이제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면 비용에 대해서 이제 뭐 좀 부담을 해주시는 건지 이제 아니면 지원이 좀 되는 건지.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가라고 하는데 요즘 병원에서도 감는 사례가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바로 가도 안전한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마스크도 빼놓을 수 없죠. 나도 호흡 질환자거든. 호흡 질환자, 폐 질환자, 심장 질환자, 폐 질환자인데 이게 끼면 굉장히 답답해요. 근데 요즘 바람 사항은 여름에는 좀 더 얇게 그런 걸 개발해 줘야 되겠다. 마스크 생활하는 아무래도 주 7일 나갈 때마다 다 이제 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갈아야 되니까 그 마스크 값도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엔 공공시설에서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300만 원 벌금형이 큰 이슈입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강제성 두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다 있기 때문에. 잘 지킨다면 뭐 벌금을 어차피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의 그런 조금 강제 조항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어려운 게 아닌데 안 하고 다니니까 그렇게 처벌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300만 원. 300만 원 너무 큰 거 아이가? 우리 서민들이 300만 원 왜 마스크 내노? 안 하면 300만 원 벌금 한다 하는 거는 말도 안 되지 그래. 이자부 가면서 안 하고 나올 때 있잖아 우리도. 가스비, 전기세, 물세, 관리비 등등 하면 한 150 나가고 또 뭐 학생들 뭐 자녀 있는 분들이라면은 뭐 등등 뭐 학원비 뭐 등등 하면 한 200만 원 나갈 건데 어떻게 마스크 벗었다가 사람만 보면은. 네, 마스크 벌금형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마스크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특히 우리 대구 시민분들께서는 정말 잘 지켜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행정명령으로 할 필요가 있었냐,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마스크 착용을 꼭 하자. 그래서 상징적으로 대중교통시설이나 공공시설 이용할 때 마스크 꼭 착용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좀 이 행정명령이다라고 하니까 우선 시민들께서 아니 명령하지 않아도 그렇게 잘 지켰는데 왜 명령하냐. 거기에 대한 조금 거부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 설명이 부족하거나 좀 잘못 알려져서 마스크 안 끼고 지하철 타면 무조건 300만 원 벌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99%의 시민들은 다 잘 지키고 있고요. 그분들은 벌금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1% 단 몇 사람이라도 그분들이 안 지켜서 그분들로 인해서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니까 그분들에게 좀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건데요. 이 부분들은 시가 무조건 물리는 가태료가 아닙니다. 마스크를 안 쓰거나 할 경우에는 지금도 마스크를 줍니다. 끼라고. 잊어버리고 온 분들에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안 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마 고발 조치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 수사를 하게 되고 재판에서 300만 원 벌금을 내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300만 원이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만큼 우리 지역은 이만큼 위험하니까 우리가 꼭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는 꼭 끼자. 저는 우리 대구 시민들 중에는 이걸로 인해서 벌금 낼 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단 1%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시민들의 목소리 중에서 실생활에 관한 그런 의견들, 질문들도 많았습니다. 어린이집 휴원이나 공공시설 휴관, 또 병원에서의 감염과 같은 걱정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자니 불안하고 또 안 보내자니 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내고 교대로 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린이집 문을 다 연다고 해서 다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맞벌이 부분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 돌봄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 돌봄이 초창기에는 긴급 돌봄을 하더라도 보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상황이 안정되니까 점점 늘어서 지금 36%까지 긴급 돌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 말까지는 긴급 돌봄을 조금씩 확대해서 꼭 아이를 맡겨야 될 그러한 가정에서는 안전하게 아이를 돌봐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학습 꾸러미나 이런 부분들을 보내서 집에서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옛날같이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불편한 거는 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시에서도 맞벌이 부부라든지 꼭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돌봄으로부터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술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달 넘게 무대에 설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웠다라는 맞습니다.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시에서도 지원합니다. 정부에서는 창작활동 지원금도 지원을 하고요. 또 예를 들면은 어떤 사업체나 기업과 제휴해서 거기에서 이 공연 활동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한 달에 120에서 140만 원을 주거나 이런 지원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하죠. 우리 대구시에서는 583개 우리 예술단체에 100만 원씩 현금을 이미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공연은 없고 전시할 때도 없으니까 작품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온라인 작품 활동을 지금 지원해서 미술관이라든지 각 이 기관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축제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가 지금 중단되거나 연기됐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는 해외 초청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돈들이 꽤 됩니다. 이걸 전면 취소하고 이제는 오히려 지역의 예술가들, 문화인들에게 돌려줄 생각인데 그게 66억 정도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서도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금씩 활동 공간이 열리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창작 활동도 하면서 좀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복기 본부장님께 의료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병원에 진료하러 갔다가 감염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안전할까요? 아마 기억에 2015년 메르스 때 우리가 의료기관 내 원내 감염에 대한 기억들이 있으셔가지고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무증상 감염이 지역사회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가서 더 위험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 우리가 검체 채취를 이제 선별진료소나 이런 데 갔을 때 그 부분에 좀 더 우리가 방역과 모든 소독이 철저히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더 감염이 차단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구는 증상이 있으면 빨리 이제 검체 채취를 하고 빨리 치료를 받거나 만약에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은 굉장히 의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으로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열의가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잠시 살펴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하고 다채로운 질문들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야, 지금 어떤 질문을 제가 읽어드려야 될지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닉네임
박준주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저는 학생인데요. 5월 20일부터 등교를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화해서 확진자, 몸이 만약에 아픈 사람, 그래서 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임시 이 공간들을 만들어서 또 검사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확진자가 생긴다 그러면은 거기에 조치하기 위해서 학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그리고 소방하고 그리고 우리 민복기 원장님 같은 감염병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협력 체제를 해서 빨리 조치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간에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등교 시간을 조절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는 학생들이 집에서나 등교 과정에서나 학교에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은 우리가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하고 계신 박준주님 잘 들으셨죠? 우리 시장님의 말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민복기 본부장님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닉네임 돌핀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더 위험하다던데 맞나요? 그래서 저희는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당분간은 해외를 저희가 못 나가는 건가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전파를 보면 지역 사회에서 어느 정도 방어가 됐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해외 유입입니다. 그거는 세계 각국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역이 잘 된 우리 대한민국인 경우에는 지역 사회 내에서 무증상 감염을 계속 차단해 나갈 경우에는 해외 유입을 어느 정도는 좀 막아야지만 당분간은 안정화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교육도 많고 서로 교류가 많아야 되는데 좀 아쉽지만 당분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교류를 하더라도 방역을 굉장히 잘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해외 가는 건 조금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참아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네, 이렇게 바로바로 옆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궁금증이 모조리 싹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창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이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계신 두 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계속해서 의견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 얘기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특히 대구는 데프리카라고 해서 더욱더 날씨가 뜨겁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게 호흡기에 무리가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흡기에 무리가 될 수도 있고 당장 개학을 할 경우에 학교 안에서 수업 시간에 어떻게 이제 마스크를 잘 쓰고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지 창문을 열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시장님, 교육감님 지금 사실 매일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름용 마스크를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 전문가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KF94처럼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마스크보다는 호흡을 좀 더 하기 쉬운 KF80이나 안 그러면 덴탈 마스크라고 어려용 마스크, 면 마스크 이런 부분이라도 철저히 하게 되면 이 비말 감염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으니까 아예 호흡하기도 힘든 거를 아이들을 채워서 수업을 계속한다는 게 너무 힘들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전문가하고 교육계하고 계속 의논을 한 다음에 조금씩 바꿔가거나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시에만 있는 수칙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증상이 있으면 빨리 코로나19 검사받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선별 진료소는 예전처럼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8개 구금 보건소에 우리가 선별 진료소가 주일 주말에도 계속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검체 기능을 좀 더 간편하게 하고 많이 하기 위해서 전부 워킹 스루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었고 드라이빙 스루 차를 타고 가는 것도 달성군에는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해외 입국자들을 바로 동대구역에서 바로 검치하기 위해서
맞이 주차장에 워킹 스루 형태의 선별 진료소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병원의 고위험 시설이라든지 학교를 가서 검체하기 위해서 이동 검체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하루에 평일날 같은 경우는 한 2,000건 정도의 검체를 꾸준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체하는 것은 확진자들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또 우리가 앞으로 제2의 유행이 온다고 전문가들이 자꾸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제2의 유행의 징후를 우리가 포착하기 위해서도 검체하고 진단검사 기능은 일정 비율 계속 우리가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각종 행사나 모임 자제하라 이런 수칙도 들어갔는데요. 그러면서 이 경제 문제로 인해서 반대하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표나리 리포터가 만나고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다녀왔습니다. 참 많이 다녀왔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대구 경제인데요. 그렇게 어려운 대구 시민들의 고충들을 직접 듣고 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대구시에서 나오니 우리 집회 모임 회식 자제하기가 있어요. 아직 더 공고를 하거든요.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고민되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 다 고민이지. 여기 잠깐만 장사 모임 그런 회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해야 되고, 상인들은 또 하면 좋지만 또 만약에 확진자 나오면 문 닫아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불안하지 항시. 근데 강력하게 아니고 확진자 나와서 문 닫는 것보다 낫거든. 우리가 5월달에서 10월달 연기했어요. 그러고 모든 축제 가대기를 페스티벌이나 이런 축제를 10월달 연기했어요. 아버님 대유행 할 거란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다시 가을 겨울에. 그때가 진짜 대유행 되면은 동성로는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젊으면 거리 자체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기만을 바라야 되죠. 1, 2년 힘들더라도 이렇게 지내고 나중에 건강 전국적으로 다 괜찮아지면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 그런 걸 다시 즐겨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백신 나오기 전에는 하면 안 된다고. 생명이 중요하지. 이거 누가 믿습니까? 정부에 책임져 줍니까? 지 생명 지가 지켜야지. 경제 좀 돌리려고, 경제는 이미 파탄 난 거고 더 참자는 거지. 네, 정말 많이 어려우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제해야 한다라는 시민들의 결의가 느껴지는 인터뷰였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정부가 이렇게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 데에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가 더 위축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그런데 우리 지역은 이 생활 방역도 하면서 더 강력한 수칙도 지키면서 계속해서 조심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역 경제를 잘 돌리는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최근에 그 젊은 친구가 이태원에 클럽에 가서 지금 대규모 지금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 활동은 하되 그렇게 방심하면은 우리가 정말 그 결국은 그 집 문 닫았거든요. 이런 사태가 오기 때문에 경제 활동은 해야 됩니다. 경제 공장도 기업도 운영을 하고 또 식당도 운영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 세계적인 팬데믹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한다고 해서 수출길이 있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마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려울 겁니다. 이럴 때는 저는 정부 그리고 우리 시가 정말 기업들이 생존해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소상공인 금융 지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데는 저희가 단체 회식을 하지 말라는 거지, 가족 단위로 식사하거나 아는 친구들끼리 친지들끼리 하는 것은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고요. 또 우리 공공기관이나 좀 여유가 되는 그러한 기업들이나는 가까운 식당에 가서 미리 좀 선결제를 해줍니다. 지금 먹는 것은 우리가 단체로 코로나 다 끝나고 와서 먹을 때니까 미리 30만 원도 결제해주고,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착한 소비자 운동입니다.
이런 것들하고 또 착한 임대료 운동도 해서 우리 공동체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이 기간을 견디고 또 정부와 지자체는 금융을 통한 지원들을 해서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견디도록 생존해야 앞으로 회생도 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정말 이 경제가 얼른 살아나서 또 시민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꼽으신 수칙 가운데 하나가 집회, 모임, 그리고 회식 자제하기가 또 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요. 대규모 집회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법적으로 제재하는 게 있을까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대구 시민들은 지금 교회를 가봐도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에 100명, 200명이 간격을 두고 하고 대규모 집회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단체 회식도 지금 현재 상태에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이 잘 지킬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도 뭐 이 행정명령이나 제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저희가 너무 이 생활 방역이라는 게 무너져서 이제는 조금은 또 옛날처럼 강한 이 요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을 검토하겠지만 아직은 그런 생각은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민복기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최근에 무증상이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얼마 쓸지 알 수 없는 그런 감염자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확산이 되는 걸 막아야 될 텐데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역학조사팀들이 빨리 움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 지금 우리가 항체가 생성됐을까를 이제 조사를 해서 향후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를 좀 해나가야 되는데 대구 경북에서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외신에서도 굉장히 저희들을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이제 선제적인 우리가 검사였죠. 그러니까 검체 채취를 빨리 하는 거. 그래서 검체 채취 역량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그냥 소극적인 우리가 방어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확진자나 환자가 나올 수 있는 군을 빨리 찾아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나가면서 방어를 하겠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올 가을에 재유행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려도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은 이제 1차 유행을 했다고 보고 2차 유행이 이제 올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1차 때 교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잘했는 것도 많았지만 아쉬웠던 부분도 많은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특징이 무증상에 빠르게 전파된다. 그리고 80대 이상의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치명률이 10배 이상이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앞으로 2차가 올 경우에 이 사망률을 잘 관리하고 중증 환자, 중등도 환자들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서 저희가 대책회의를 이제 계속하면서 우리 메디시티 대구의 모든 의료기관장님들과 그다음에 의사회나 간호사회 모든 단체가 모여서 지금 현재는 이 중환자 관리, 그러니까 앞으로 중환자실을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인적 물적 자원을 충분히 더 앞으로 확충해 놓는 거, 이런 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병상도 약 2,000병상,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도 저희가 잘 지금 운영했는데 계속 만약을 대비해서 3,000병실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대비책은 발생 안 하면 가장 좋지만 만약의 상황일 경우에는 철두철미하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의료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성금과 물품을 기부해 주셨거든요. 어느 정도 이 기부금과 물품이 모였고 어떻게 배분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기부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지역으로 직접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나 대한적십사사에 온 기부금과 물품이 있고요. 또 전국 재해구호협회나 전국 우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국 단위로 온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만 온 게 한 425억 정도 됩니다. 그 425억은 이 기부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협의회를 만들어서 시민사회도 참여하고 시의회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예를 들면은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방호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마스크 구입이라든지 또 저소득층을 위한 쿠폰 구입 이렇게 해서 쓰고 지금 남은 게 31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의 모금된 거는 전국 단위에서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그래도 아마 한 40% 정도 내지 50%는 저희 지역 대구 경북으로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렵다는 걸 알고 그 부분들은 거기서 결정해서 이제 또 이 생필품 구입하는 데도 쓰고 이렇게 해서 물품으로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들도 일정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좀 저희에게 넘겨서 저희 실정에 맞게 좀 쓰도록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분야에 써달라고 하면은 직접 써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대구 경북을 응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 정도는 안정된 상황으로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앞으로도 이 지역 의료계와 협업을 해서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민복기 본부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예, 지금 저희가 그 권역별 지금 감염병 전문 병원이라고 영남권에 하나가 이제 그 지금 진행 중인데 가능하면 대구 경북권에 꼭 유치를 해서 앞으로 이 감염병은 수년에 한 번씩 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대비해야 되고 이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영남 지역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지역까지 저희들이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항상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모든 의료기관들이 향후의 대처에 대한 것을 시뮬레이션 계속 우리가 연습하고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시장님께서 지금 각 의료기관의 지원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향후에는 우리가 늘 대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정말 대구시와 의료기관들이 합심해서 정말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정확하게 지켜서 해야 될 땐 개인 어떤 방역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생활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 1분씩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부터 해주시죠. 시민 여러분 그동안 정말 잘 참아주시고 또 코로나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덕분에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어찌 보면 우리 대구 경북만이 대유행을 겪었지만은 정말 조기에 이렇게 안정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세계는 지금 놀라운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고 대구 시민들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우리 민복기 원장님 비롯해서 대구의 의료진, 의사 선생님, 간호 선생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그리고 세계적인 이 유행이 종결될 때까지는 우리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하려면은 우리가 더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우리 지킬 것 지키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또 불필요한 모임이나 회식도 자제하고 또 빨리 아프면은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그리고 집회나 모임 시에도 일정 간격을 두는 이러한 수칙들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경제 활동하면은 제2 유행이 온다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는 정말 지난날 그랬듯이 우리가 안전하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뭐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지금 상황본부에서 같이 일했던 우리 예방의학 교수님들과 감염병 교수님들, 그다음에 대구시의사회 상임이사님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앞으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시장님 말씀대로 대구 시민들의 선진화된 이러한 시민의식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결국 우리가 이렇게 1차를 이겨나가는데 큰 힘이 됐고요. 서로 격려하고 경제도 살리면서 우리 생활 속의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꼭 같이
함께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대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대구 시민들의 인내와 또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도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태원 유흥업소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8시부터 한 달 동안 전국 유흥시설 운영 자제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선 조금 더 참고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KBS 대구 특별기획 생활방역 코로나19 이것이 궁금하다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잘 견디고 버텨왔으니 대구 시민들 앞으로 남은 동안 더 열심히 코로나를 물리칩시다. 파이팅! 앞으로도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은 이 상황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니까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파이팅!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대구 시민들 파이팅! 힘내세요.